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에 대한 업황과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코오롱인더도 제일 많이 말했었던 건 그거였죠. 결국에 기존 사업의 비중을 줄이거나 매각을 통해서 신사업에 많이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신사업에서는 이제 아라미드, 그리고 탄소섬유,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었죠. 이런 2차 전지는 그냥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였고, 리사이클링 업체에. 그러면 왜 코오롱 인더가 기존의 사업군을 줄일까라고 하면은 결국 기존의 사업으로서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점이었죠. 성장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 코오롱 인더가 가치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을 찾아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말했던 탄소섬유, 아라미드, 2차 전지에 왜 코오롱 인더가 투자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뭐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거에 대한 상황들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라미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연평균 이제 6.1%의 성장률을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6에서 이거는 리서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6에서 한 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35년이 되면은 아라미드 시장이 이제 90억 달러가 넘게 커질 거다라는 전망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지역으로는 북미가 있고 유럽, 이제 아시아 태평양, 뭐 남아메리카, 중동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미국, 캐나다, 이제 멕시코,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 영국 등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등이 있다. 뭐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고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남아프리카, 남아공,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이 현재 46%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조금 이어질 것 같고 결국에 아시아 태평양이 왜 이렇게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른 산업화를 통해서 이런 통신 분야 있잖아요. 이런 통신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업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미래에도 같이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5G에서 쓰이는 건 광섬유잖아요. 광섬유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도성이었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내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바로 아라미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망 5G를 넘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런 아라미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회 시장이 어디가 있을 수 있냐면 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자동차나 항공우주 분야에 조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에 아라미드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도는 1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건설 그리고 공항에 대한 건데 그 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신공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공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업들인 거죠. 그리고 또 건설업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를 통해서 여기서 아라미드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즉 수요가 늘어나갈 수 있는 전망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 인더가 이렇게 아라미드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이런 많은 지역과 많은 기업 내에서도 이 코오롱인더의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이제 시장의 이제 어떤 플레이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일단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저점인 이제 39,000원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나 싶었지만 결국에 고점을 못 결국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고 다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조금 보게 되면 월봉도 이렇게 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 말했었던 건 추세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60평선이 이제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상승이 줬을 때는 많이 눌리지 않고 한 매물대 부분을 조금 하면은 이평선들이 배열을 갖춰주면서 60평선이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 및 60평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돌지 않고 있어도 단기 이평선들 밑에 캔들이 위치해져 있고 그리고 이 흐름들이 결국에 지속이 된다면 5평선, 10평선, 20평선이 내려가고 단기 이평선이 하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60평선, 추세선인 60평선도 하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롱인더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43,000원 부분을 이제 말해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43,000원으로 위치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에 이제 43,000원을 지켜줄 건지. 근데 이게 만약에 못 뚫렸을 때는 저점 부분 41,500원 부근, 41,500원 부근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보다는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이런 저점 부근들을 잘 방어를 해줄 수 있을까. 1차적으로 43,000원 부근인데 오늘 장이 이걸 잘 방어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 2시간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5평선, 10평선, 20평선과 60평선 데드크로 나오면서 이제 60평선은 조금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하방의 추세가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오늘 장을 지켜보고 43,000원 잘 지켜주면 보고 만약에 이거 뚫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켜볼 자리가 이제 42,000원, 41,500원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다시 잘 지켜줬을 때는 다시 이 안으로 43,000원 부분으로 다시 들어올지 확인을 하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상승을 해주고 이 위에는 이제 매물대들이 있으니까 살짝 눌려주더라도 크게 해치지 않아 준다면 이렇게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림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그림을 생각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어롱더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정리하자면 추세선 자체인 60평선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하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 평선들이 점점 하락을 하게 되면은 60평선도 같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어롱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코어롱더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코어롱인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